안녕하십니까. 버럭도시농부입니다. 6월은 임농사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흔히들 알고 계시겠지만 5월 달까지는 사과나무 뿌리 영양분으로 모든 사과나무가 지탱을 했다고 치면은 6월부터는 이런 사과 이파리를 통해서 광합생을 통해서 사과 열매에도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과나무 잎이 건강하고 그래야 각종 병충해도 이겨낼 수 있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항상 그 6월 초순 되면은 마그네슘을 한번 살포를 하고 7월 달에도 한번,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는 황산고토를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황산고토, 황산 마그네슘이죠.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어 있는 그런 가원들은 빠르게 흡수가 되죠. 그래서 이파리가 그 칼슘을 결핍된 것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50말, 20단말 이렇게 계산하는데, 한 20단말 정도, 한 1kg, 1.5kg 정도 희석을 해서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 시기가 이제 언제가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그 가온을 보실 때 수세가 약한 나무는 우리가 열매를 줄여야 되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역도 선수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체급별로 이렇게 다 이제 그 역도 선수들 체급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과나무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세가 약한데 가원주 욕심으로 사과를 많이 달아놓으면 해거리는 100% 오는 것이고, 그 나무가 그 열매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 때 되보면은 사과 색상도 잘 나지 않고, 또한 사과 열매들 굵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세를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수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잎을 보시면 상당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잎은 이런 식으로 아주 진하죠. 녹색이 진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파리가 이렇게 오므러들어 있잖아. 이렇게 보이시나? 이렇게 오므러들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이렇게 관을 보면 안쪽을 보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파리들은 지금 사과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약간 잎이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펴져 있는 저 상황은 뭐냐면 햇빛이 그립다는 겁니다. 햇빛을 양껏 보고 6시간 이상 이렇게 햇빛을 보신 이파리들은 이렇게 오므려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므려들어 있는 이파리가 좋은 이파리고요. 이렇게 펴져 있는 이파리들은 햇빛이 그립죠. 그러므로 인해서 마그네슘을 한번 살포를 해 주시면 금방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파리가 상당히 이렇게 두꺼워야 되고, 예차를 가끔 해보면 이렇게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진딧물이 꼭 흰초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흰초에 보기에 좀 징그럽죠. 그러나 저는 진딧물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약을 한번 살포를 하면은 진딧물은 금세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응애는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진딧물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 마그네슘 살포를 하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수세가 약한 나무는 과다 착과를 하게 되면은 뿌리가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6월 말경부터서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장마가 시작이 되면 많은 물이 뿌리에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마 전에 황산가를 토양 시비를 한 번씩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이 이파리나 나무 줄기나 이게 건강해도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이렇게 뿌리기보다는 수세, 나무 상태를 보시고, 나무가 이파리가 건강하다면 굳이 마그네슘을 살포를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연한 이파리들, 이런 연한 이파리들이 많고, 이런 지금 신초니까 물론 연하죠. 그러나 이렇게 순이 멎어 있는 상태에서, 산이 멎어 있는 상태에서 연한 이파리가 자기 가온에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 나무는 마그네슘을 한번 살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연면 시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세 상태나 나무 이파리 상태를 보시고 연면 시비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약을 치면서 항상 약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농약 종류도 수십 가지고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약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쳐야지만이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농약을 살포하기 이전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꼭 보시기를 바라고, 마그네슘과 혼용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황산 아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혼용을 하시면 약해를 입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황산 아연은 단독 살포하시는 게 좋고, 탄산 칼슘도 약간 이제 혼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탄산 칼슘을 치실 때는 우리가 일소 피해나 이런 과정이다 탄산 칼슘을 치시는데, 택배 판매나 이렇게 하시고 보면은 탄산 칼슘이 흔적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꼭지 부분에, 쉽게 말해서 이런 사과 꼭지 부분에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하얗게 낍니다. 이렇게 끼다가 보면은 소비자분들은 그게 농약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탄산칼슘을 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감안을 해서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황산고토, 마그네슘을 연면 살포를 하실 때 주의사항으로는 농도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뭐 칼슘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작물의 생육 단계 목적에 따라서 통일된 값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뭐 1kg, 2kg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범위는 보편적으로 21마리 한 1kg, 1.5kg 내외에서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적정 농도를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염화칼슘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황산고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kg에서 1.5kg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또 한 가지는 고온에 30도씨 이상이 되면은 살포하시는 걸 금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면 시빈 잎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되고요. 과다한 농도는 식물 송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점진적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마그네슘을 살포를 했는데,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수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무의 적절한 영양 공급과 더불어서 착과량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가지 같은 경우는 도장지는 거의 없습니다. 도장지 거의 없고, 도장지성이 나오면 이렇게 이클립을 껴서 지금 유인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해서 이렇게 가지에 지금 사과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착과량도 제가 판단할 때는 적정하고요. 이렇게 이제 뭐 유인추를 달아서 이렇게 유인을 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과일도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많이 커진 상태고 해서 장마를 이겨내고, 또한 각종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잎을 튼튼하게 키우셔야지만이 가을에 수확물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확물을 거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전문가분들이 판단하실 때 뭐 태풍 얘기도 하시고 장마 때 뭐 비도 많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안동은 우박 피해는 없었는데 강원도 쪽은 우박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 일기에 따라서 모든 식물은 적항이 틀려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황상모토 마그네슘을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린 이유는 6월 달에 이런 잎을 튼튼하게 키우시면 뭐 각종 병,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게 탄저병, 갈반병 뭐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튼튼하게 키우시다 보면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각종 병충해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나무를 손을 좀 많이 안 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순이 멎었죠. 이게 이제 꽃눈이라고 다 순이 멎었는데, 내년에 피어 보면은 알겠지만 이게 또 잎눈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 얘기를 해보면 2차 성장을 겁나게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느 정도 2차 성장을 해도 내년에 사과 꽃눈 확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가지 꽃눈을 많이 원하시는데, 단가지 꽃눈을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쉽게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단가지 꽃눈을 어떻게 확보를 많이 하느냐? 쉽게 말해도 적정하게 과일을 착과를 시키면서 수시로 불필요한 가지지만 이렇게 유인치를 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클립을 껴서 유인을 한다 할지, 나무를 손을 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가지를 많이 확보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햇빛이 하루에 6시간 이상 나무가 햇빛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수영을 갖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월 달은 잎농사를 소홀히 하시면 상당히 7, 8월 달이 견디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정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 살포를 해 주시는 게, 사과 이파리도 보호를 하지만 이런 열매에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잎이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적과를 하실 때는 하늘로 솟은 배꼽 사과는 거의 따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열과 피해가 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가 다 하늘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과는 거의 없습니다. 다 지금 사과가 어느 정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지 부분으로 이렇게 다 내려앉았는데, 이런 식으로 2차 적과 하시는 분들 지금 많죠. 아직도 적과가 끝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꼽으로 사과가 이렇게 배꼽을 향하고 있는 사과들은 따내 주시는 게 일소 피해, 열과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은 잎농사 마그네슘 한번 살포를 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유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